여러분, 혹시 등산하다가 산 정상에서 음료수 사드신 적 있으세요? 그거요. 제가 판 거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미쳤네.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 나도 생각은 해봤는데. 네, 맞아요. 생각은 다들 해봤죠. 근데 실천은 안 하셨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쯤이네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죠. 부모님은 저한테 용돈을 충분히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죠. 근데 저는 그게 부족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갖고 싶었어요.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싶고, 멋진 운동화도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동네 뒤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가칭 청솔산이라고 하죠. 그렇게 높지도 않은 왕복 1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동네 뒷산이었어요. 주말마다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날씨 좋은 봄, 가을엔 정말 사람이 북적였죠.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친구 민석이랑 그 산에 올라갔는데 정상 근처에서 한 아저씨가 음료수를 팔고 있더라고요.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음료수랑 물을 잔뜩 담아서요. 얼마예요? 제가 물었죠. 콜라 1,000원, 물 500원, 편의점에서 사면 500원, 3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선 2배, 어떤 건 거의 3배 가격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온 사람들한테 시원한 음료수는 정말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민석이가 콜라를 사 마시면서 제게 말했어요. 형, 이거 완전 바가지네. 1,000원이나 받아?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저 아저씨는 천재야. 그분은 그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메고 산을 올라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있었죠. 목마른 사람한테는 1,000원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저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건 생각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계산을 해봤어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개에 500원, 물 한 병에 300원. 산 위에서 음료수는 1,000원, 물은 500원에 팔 수 있어요. 한 개당 500원. 물은 200원의 이익이네요. 제 용돈 3만 원으로 음료수 30개를 살 수 있어요. 전부 다 팔면 3만 원이 이익이죠. 그럼 원금 3만 원 플러스 이익 3만 원으로 총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헐, 한 번에 용돈을 2배로 만들 수 있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할 만한 일이었어요. 다음날 일요일,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어머니한테 아이스박스를 빌렸죠. 엄마, 친구들이랑 소풍 가려고 하는데 아이스박스 좀 빌려줘. 편의점에 가서 용돈 3만 원으로 음료수를 샀어요. 콜라, 사이다, 스포츠 음료. 다양하게 샀죠. 음료수 40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물은 따로 집에서 챙겨갔고요.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오늘 청솔산 가서 음료수 팔 건데 같이 갈래? 뭐? 음료수 판다고. 미쳤어? 아니, 진짜야. 우리 용돈 벌 수 있어. 너도 같이 하면 반반씩 나눠 갖자. 민석이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따라왔어요. 아이스박스에 음료수를 담고
얼음을 잔뜩 넣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중학생이 그걸 메고 산을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중간쯤 올라갔을 때 민석이가 말했어요. 형, 나 진짜 못 가겠어. 이거 너무 무거워. 그냥 내려가자. 저도 힘들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죠.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야, 조금만 더 가자. 정상까지 거의 다 왔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반도 안 왔거든요. 근데 민석이를 설득해야 했어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리고 아이스박스를 펼쳤어요. 큰 천을 깔고 음료수를 쫙 늘어놓았죠. 음료수 팝니다. 시원한 음료수!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어린애들이 뭐 하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요. 민석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형, 나 진짜 창피해 죽겠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얘들아, 콜라 있어? 네, 있어요. 1,000원이에요. 오, 1,000원? 좋아, 하나 줘. 첫 판매였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저씨가 1,000원짜리 지폐를 제 손에 쥐어줬을 때 그 느낌. 제가 직접 번 첫 번째 돈이었어요. 그 뒤로 하나, 둘 팔리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빨리요. 사람들은 목이 말랐고 저희 음료수는 시원했으니까요.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음료수가 거의 다 팔렸어요. 40개 중에 35개를 팔았죠. 민석아, 우리 돈 셀까? 민석이 눈이 반짝였어요. 돈을 세어보니 35,000원이었어요. 원가를 빼면 약 15,000원 정도의 이익이었죠. 반으로 나누니까 한 명당 7,500원씩이었어요. 형, 우리 진짜 돈 벌었네? 민석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진짜 되네? 내려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어요. 아이스박스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집에 와서 제 손에 쥐어진 돈을 봤어요. 7,500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거였어요. 제가 직접 벌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계산을 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하면? 그럼 또 7,000원을 벌 수 있어. 한 달에 4번이면 3만 원. 아니, 더 많이 가져가면? 음료수를 60개 가져가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다음 주말에도 갔어요. 이번엔 음료수를 50개 가져갔죠. 더 무거웠지만 버틸만 했어요. 그리고 다 팔았어요. 그 다음 주말에도, 또 그 다음 주말에도 갔어요. 민석이는 처음 몇 번은 같이 했지만 나중엔 안 나왔어요. 형,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친구들이 나보고 놀린다니까? 산에서 음료수 판다고. 이해했어요. 창피할 수도 있죠.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것도 싫을 거고요. 근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음료수를 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시원하다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왔죠. 더울 때는 사람들이 더 목말라 했어요. 음료수가 더 잘 팔렸죠. 가격도 조금 올렸어요. 콜라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요. 그래도 사람들은 샀어요. 한 번은 한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얘야, 너 혼자 이걸 다 메고 올라온 거야? 네, 그래요. 어머, 기특하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세상에. 네 나이 또래 애들은 다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을 텐데. 너는 참 대단하구나. 그 말이 기분 좋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준 느낌이었거든요.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번 돈을 세어봤어요.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중학생한테 3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어요. 부모님 용돈으로는 10개월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반은 저금하고 반은 썼어요. 갖고 싶었던 운동화도 사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한테 가끔 음식도 사주고요. 그런데 가장 좋았던 건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엄마, 이번 달 용돈 안 받을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내가 돈 좀 벌었거든. 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고는 많이 놀라셨지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죠. 이제 저는 청솔산의 고정음료 판매원이었어요. 주말마다 거기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아, 음료수 파는 학생이네. 오늘도 왔구나? 네, 왔어요. 단골도 생겼어요. 매주 등산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은 항상 저한테만 음료수를 사셨어요. 얘야, 네가 파는 음료수가 제일 시원해. 네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사실 편의점 음료수는 다 똑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근데 이 일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경찰 아저씨가 오셨어요. 학생,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 허가를 받아야 해. 네? 허가요? 그래. 무단으로 장사하는 건 불법이야. 그만두고 집에 가. 그날 음료수를 하나도 못 팔고 내려왔어요. 집에 와서 울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했죠.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다른 산은 어떨까? 우리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은행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거기는 관리가 덜 되는 곳이었죠. 한번 가봤어요. 사람들도 꽤 많았고 음료 파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기다. 그때부터는 은행산에서 일했어요. 거리가 멀어서 아침 일찍 나가야 했지만 괜찮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물었어요. 너 주말에 뭐 해? 나? 등산. 등산? 너 등산 좋아해? 뭐 그런 셈이지. 음료 파는 일은 비밀로 했어요. 말하면 놀림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변화가 생겼어요. 같은 반 친구 준호가 우연히 산에서 저를 봤거든요. 야, 너 여기서 뭐 해? 깜짝 놀랐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들켰으니까요. 음료수 팔고 있어. 준호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말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응? 나 같으면 절대 못해. 이렇게 무거운 거 메고 산 올라오고 사람들 앞에서 물건 팔고 쉽지 않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놀림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정해주는 친구가 생긴 거죠. 준호는 그날부터 가끔 저를 도와줬어요. 같이 올라와서 같이 팔고 이익을 나눠 가졌죠. 이런 식으로 계속됐어요.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요. 대학생이 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아이스박스도 더 큰 걸로 사고 가격도 시장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책정하고 20살이 됐을 때쯤 저는 매주 주말마다 평균 20만 원씩 벌고 있었어요. 한 달이면 80만 원이었죠. 대학생한테는 꽤 큰 돈이었어요. 알바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반응은 여전히 비슷했어요. 야, 너 아직도 그거 해? 응. 헤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된 알바 좀 해. 제대로 된 알바라. 뭐가 제대로 된 걸까요? 전 이 일이 좋았어요. 제 사업이었으니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목이 마른지, 어떤 음료가 잘 팔리는지,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전부 달랐거든요.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가 잘 팔렸어요. 콜라, 사이다, 이온 음료, 그런 것들이요. 겨울에는요? 사람들은 의외로 겨울에도 등산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차가운 음료는 잘 안 팔리죠. 그래서 저는 뜨거운 캔커피를 가져갔어요. 보온병에 뜨거운 물도 넣어서 가져가고요. 그것도 잘 팔렸어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운 거죠. 어느 날 한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학생, 몇 년째 하는 거야? 한 7년 됐어요. 7년? 와, 대단하네. 근데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근데 익숙해요. 하하, 그렇겠지. 근데 나중에 뭐 할 건데? 계속 이것만 할 순 없잖아. 그 질문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평생 산에서 음료만 팔 수는 없죠.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유통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결국 뭐예요? 물건을 싸게 사서 필요한 사람한테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유통이고 상업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대학교 전공을 경영학으로 선택했어요. 물류, 유통, 마케팅. 이런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사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걸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앉아서 듣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이미 7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친구 몇 명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야, 우리 등산객들한테 음료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팔아보면 어때? 다른 거? 뭐? 간식이랑 간단한 도시락 같은 거. 사람들이 산에서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게. 친구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야, 그거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데? 음료수도 무거워 죽겠는데 도시락까지? 맞는 말이었어요. 무게는 진짜 문제였죠. 그래서 다르게 접근했어요. 산 중턱쯤에 작은 천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미리 올라가서 준비를 해놓고 그곳에서 간단한 음식을 파는 거죠. 물론 허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관리사무소에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등산객들을 위한 간이 매점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셨죠. 어렵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라서 함부로 영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봉사활동 형태로 하면 어떨까요? 수익을 일부 산 정비기금으로 기부하는 조건으로요. 담당자분이 생각하시더니 그건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결국 허가를 받았어요. 조건부로요. 수익의 20%를 산 관리기금으로 기부하고 주말에만 운영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하는 거였죠. 그렇게 작은 매점이 생겼어요. 친구들과 교대로 운영했죠. 처음에는 음료수랑 간식만 팔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좋아하셨죠. 와, 여기 이런 게 있네. 완전 좋은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했는데 잘 됐네요.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한 주말에 50만 원, 다음 주말엔 70만 원. 물론 수익의 20%는 기부해야 했지만 그래도 남는 게 많았어요. 친구들도 신이 났죠. 야, 이거 진짜 되는데? 우리 다른 산에도 해보면 어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른 산은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아니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요. 그리고 경쟁자도 생겼어요. 저희를 보고
비슷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평소에 다니던 산에 다른 사람이 음료를 팔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황당했어요. 내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차별화를 생각했어요. 나는 다르게 해야 해. 그냥 음료 파는 사람이 아니라 더 특별한 뭔가를. 그때부터 서비스를 추가했어요. 등산객들한테 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느 코스가 경치가 좋은지, 어디가 쉬운 길인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날씨 정보도 제공했어요. 미리 일기예보를 확인해서 오늘 오후에 비 올 수 있으니 우산 준비하세요. 같은 말씀도 드리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학생, 친절하네. 고마워. 다음에도 여기서 살게. 그렇게 단골이 늘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저한테 오는 분들이 생긴 거죠. 이 경험에서 배운 게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더 싸게만이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요.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고민을 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저도 해봤어요. 몇 군데 지원해봤죠. 그런데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학생 시절에 뭘 했나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산에서 음료수를 팔았습니다. 면접관들 표정이 묘했어요. 어떤 분은 웃으셨고, 어떤 분은 의아해 하셨죠. 음료수를요? 그게 대학 전공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유통과 마케팅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공급을 하고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떨어졌어요. 몇 군데 더 지원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회사는 제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원하는 건 정상적인 대학생이구나. 좌절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왜 회사에 들어가야 하지? 내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이미 10년 가까이 제 사업을 해온 거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취업하지 말고 이 일을 더 키워보자고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취직 안 하고 뭐 한다는 거야? 아빠, 저 사업할래요. 제가 하던 일 더 키우고 싶어요. 사업? 산에서 음료 파는 게 무슨 사업이야? 그건 그냥 용돈벌이지. 아버지 말씀이 틀리진 않았어요. 당시엔 정말 작은 규모였으니까요. 아빠, 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벌어요. 알바생보다 훨씬 많이 벌고요. 이걸 더 키우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지. 엄마, 세상에 안정적인 직장이 어디 있어요? 대기업도 구조조정 하잖아요. 제 사업이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허락을 받았죠. 조건이 있었어요. 1년 해봐라. 1년 안에 제대로 안 되면 취업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한 건 사업자 등록이었어요.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드는 거죠. 상호는 산사랑 유통이라고 지었어요. 좀 촌스럽죠. 하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엔 공급처를 다변화했어요. 편의점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도매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판매 장소를 늘렸어요. 한 산이 아니라 여러 산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는 못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죠. 대학교 후배들한테 물었어요. 주말에 알바할 사람? 뭐 하는 건데요?
산 올라가서 음료 팔기. 형,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지. 근데 일당 10만 원 줄게. 하루 5시간만 일하면 돼. 10만 원이라는 말에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형, 저 할게요. 그렇게 후배 셋을 구했어요. 각자 다른 산을 맡았죠. 처음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어떤 후배는 음료를 다 팔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형,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알고 보니 그 산은 평일엔 사람이 많은데 주말엔 한산한 곳이었어요. 조사를 제대로 못한 제 실수였죠. 다시 계획을 짰어요. 산마다 특성이 달랐거든요. 어떤 산은 주말이 좋고, 어떤 산은 평일이 좋고, 어떤 산은 계절을 타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각 산의 등산객, 수, 날씨, 매출, 이런 걸 다 기록했죠.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패턴이요. 아, 이 산은 봄, 가을에 사람이 몰리는구나. 이 산은 여름에도 꾸준하네. 이 산은 가족 단위가 많구나.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매 전략을 세웠어요. 각 산에 맞는 음료를 가져가는 거죠. 가족이 많은 산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등산 마니아가 많은 산에는 이온 음료를,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산에는 따뜻한 음료를.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다음 달엔 500만 원. 물론 여기서 인건비, 재료비, 교통비 다 빼야 하지만 그래도 제 수입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음료만 팔 게 아니라 등산 용품도 팔면 어떨까? 산에 올라와서 등산 스틱 가져올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니면 모자, 장갑, 선크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작은 등산용품도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초보 등산객들이 많이 샀죠. 이렇게 1년이 지났어요. 부모님과의 약속 기억하시죠? 1년 안에 안 되면 취업하기로 했잖아요. 1년 후 결산을 해봤어요. 순수익이 한 달 평균 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죠. 아빠, 이거 봐요. 제가 1년 동안 번 돈이에요. 아버지가 서류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세금도 다 내고 남은 거예요. 어머니도 놀라셨죠. 얘가 이렇게 번 거야? 그리고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키울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잘 판단한 것 같구나. 계속해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받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0살이 됐어요. 20대 내내 이 일만 했죠. 사업은 점점 커졌어요. 직원도 늘었어요. 정규직으로 후배 둘을 고용하고 주말 알바생은 20명 정도 됐어요. 판매 지역도 넓어졌어요. 서울 근교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까지 확장했죠.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어요. 등산 가기 전에 미리 주문하면 산 위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산에 미리 올라가 있으니까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해당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전달하는 거죠. 이게 의외로 잘 됐어요. 특히 단체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회사 워크숍이나 동호회 같은 곳에서 미리 주문을 넣으면 편하잖아요. 매출은 연 5억 원 정도 됐어요. 순이익은 한 1억 정도? 숫자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거였어요. 중학생 때 용돈 3만 원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35살쯤 됐을 때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죠.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산에 못 나오게 됐죠. 아니, 나올 수는 있었지만 많이 줄었어요.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빠듯했어요. 알바생들은 전부 내보내야 했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배달이었어요. 사람들이 산에 못 오면 제가 집으로 가져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거죠. 등산은 못 가도 집에서 등산 기분 내세요.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이런 마케팅을 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될까 싶었죠. 근데 하나둘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족 단위로 주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캠핑하듯이 즐기시는 거죠. 그리고 기업 고객도 생겼어요. 재택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회사에서 음료와 간식을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 50명한테 보내주세요. 이런 대량 주문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버텼어요. 매출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지는 됐죠. 그리고 2022년쯤 코로나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산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매출이 급증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요. 게다가 배달 서비스도 계속 잘 됐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배달 사업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40입니다. 되돌아보면 참 긴 여정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6년이네요. 지금 제 회사는 직원이 10명 정도 있어요. 정규직으로요. 주말 알바생까지 합치면 30명쯤 되고요. 연 매출은 한 10억 정도 돼요. 순이익은 적당히 잘 살 수 있을 정도예요. 사무실도 생겼어요. 작은 창고 겸 사무실이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뿌듯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등산 앱을 만든 거예요. 등산 코스 정보, 날씨, 그리고 제 매장 위치까지 다 나와 있죠. 앱에서 바로 주문도 할 수 있고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반응이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글쎄요.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재벌이 된 건 아니에요. 건물주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직원들도 먹여 살리고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성공 아닐까요? 가끔 강연 요청도 받아요. 대학교나 청소년 센터에서요. 청년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제가 창업가라니 그냥 음료 판매원인데요. 하지만 가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흥미로워해요. 와, 중학생 때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네, 사업이라기보단 그냥 용돈벌이로 시작했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글쎄요, 그냥 계속했어요. 재미있었거든요. 강연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혹시 후회한 적 없으세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래요. 대학 동창들 중에는 대기업 임원 된 친구도 있고 변호사 된 친구도 있어요. 연봉이 저보다 훨씬 많은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친구들은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자유로워요. 제가 사장이니까요. 물론 책임감은 더 크지만 누구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또 이런 질문도 받아요. 그럼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더 키우고 싶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첫째, 전국 주요 산에 거점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수도권 위주인데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이런 곳에도 진출하고 싶어요. 둘째, 등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라 등산객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셋째,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싶어요. 산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산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월 한 번씩 직원들이랑 산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줍거든요. 자원봉사로요. 이런 활동이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산이니까요. 돈만 생각했으면 진작에 때려쳤을 거예요. 이 일 힘들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날씨에 따라 매출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하지만 계속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좋아서요. 그리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요. 등산객들한테 시원한 음료 한 병을 건네면서 조심히 내려가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 순간, 그들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이 좋아요. 제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 그게 좋아요. 가끔 옛날 단골 손님들을 만나요. 어머, 학생, 아직도 여기 있네? 나 기억해? 네, 기억하죠.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하하, 이제 학생도 아니지? 어엿한 사업가가 됐는데. 아니에요. 저 아직도 학생 같아요. 매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 벌고 싶으면 일단 해봐라. 다들 생각만 해요.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돈 벌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저는 바보였어요. 깊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음료 팔면 돈 벌 것 같은데? 하고 바로 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었죠. 아무도 안 사갈 수도 있었어요. 경찰한테 혼날 수도 있었고요. 근데 해봤어요. 해봤더니 됐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어요. 용돈 3만 원으로 음료 30개 사서 시작했죠. 만약에 실패했어도 잃는 게 3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죠. 요즘 사람들은 창업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투자하려고 해요. 물론 그런 사업도 있죠. 하지만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것이에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계획은 없어요. 시작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유통이 뭔지, 마케팅이 뭔지, 손익계산이 뭔지. 하지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직접 부딪히면서 배웠죠. 책 100권 읽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나아요. 물론 공부도 중요해요.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경영학 배웠고 그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이론만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제가 대학 강의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저는 이미 산에서 체험하고 있었어요. 더운 날엔 음료가 잘 팔리고 추운 날엔 안 팔리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실패 많이 했어요. 음료 다 못 팔고 내려온 날도 많았고 비 와서 아무도 안 온 날도 있었고 음료가 상해서 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배움이었어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실패하면 교훈을 얻으면 돼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엔 저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세요. 돈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저도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지만 하다 보니까 과정 자체가 재미있더라고요. 새로운 음료를 시도해보는 것,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 날씨를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 이런 게 다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해보세요.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돈도 되고 의미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보는 그냥 해요. 다수의 사람들은 생각만 해요. 저는 바보였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생각만 했죠. 그거 할 만할까? 힘들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동안 저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했어요. 고생하면서도 계속했죠. 그러다 보니 그 분야에서 인정받게 됐어요. 산 위에 음료 장사꾼으로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이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찾으시길 바라요.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도하면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 위에서 음료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이 좋아요. 여러분도 자기 삶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좀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